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마지막 소단원, 최근의 지역 쟁점 사막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사막화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막화 현상이란, 자, 여러분 사막화, 이 글씨에서 뜻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될 화자입니다. 뭐뭐가 되다. 즉, 사막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원래 사막이었던 곳이 사막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막화란 사막이 아닌 곳이 사막이 되는 것이 사막화입니다. 즉, 사막처럼 변한다 이거예요. 어디가?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 아니었던 곳, 갑자기 막 뭐 온대기후나 열대기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막 주변에 있었던 어디냐면은 뭐 스테피나, 아니면 일부 사바나 지역이 아주 황무지처럼 황폐화가 되는 것이 사막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사막화 현상은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사막으로 변하는 것으로 주로 어디? 건조 및 반건조 지역, 방금 말씀드렸던 스텝, 그리고 일부 사바나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사막화라는 게 원래 이렇게 푸른 땅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토양이 황폐화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푸른 땅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는 농사가 이제 안 되거나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땅으로 변하는 것이 사막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막화 현상이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원이 지역 쟁점이잖아요. 우리가 몬순 아시아 단원에서는 지역 쟁점이 뭐였냐면 민족, 인종 간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민족, 인종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 지역도 그게 있습니다만 요즘은 환경 문제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화가 단원으로 들어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환경 이슈예요. 그러면 지리니까 사막화가 일어나는 건 알겠어. 그럼 가장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딘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사헬 지대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위협을 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계지리 과목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위치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볼게요.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고 전통적 방식의 농경과 유목을 하는 주민이 많은데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 여러분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사헬지대는요,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전통 방식의 농경, 우리가 배웠었던 뭐 이동식 농업 이런 거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유목 같은 걸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원래 있었던 토지가 이런 스테피나 사바나에서 풀을 찾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이 농사가 지을 수 없는 땅, 아니면 풀을 찾을 수 없는 땅이 된다면 아예 그들에게 생존이 위협되겠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직격탄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지역, 지도를 통해서 체크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막의 위치요. 여기 쭉 이렇게 사막의 위치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막 주변이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사막화가 일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가장 흰색이 극심한 지역이에요. 가장 흰색 여기. 그래서 요 지역. 여기가 지금 사막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유명한 사헬지대가 되겠습니다. 사헬지대 위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리고 아랄해 주변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랄해 주변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 이 두 지역이 사막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스텝 기후 지역들이 되겠죠? 이런 지역 역시 지금 사막화 위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요 두 곳의 위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막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사막화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요. 바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막화가 일어나기도 한데요. 우리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걸 자연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개입 때문에 사막화가 생기기도 한데요. 그런 걸 인위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다는 걸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요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자연적 요인이란, 자, 여러분 일단 사막화라는 게 황무지가 되는 거, 사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막이 되려면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될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비가 안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기적인 가뭄이죠. 가뭄. 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건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역시 자연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지구 온난화는 인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선생님이 그 밀고 있는 성대모사예요. 그 요즘 그 있던데 인터넷 동영상 보면 이런 목소리 하는 그거를 많이 넣더라고요. TTS? 그거 많이 넣더라고요. 뭐죠? 그 되게 귀여운 목소리랑 막 아니,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구 온난화가 인위적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란 뜻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잖아요. 이 지구가 인간 없이도 온도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인위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한 지구온난화는 당연히 지구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도 물론 있겠죠. 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왜 사막화랑 연관이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 주변은 태양 에너지를 수직으로 받아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류, 반면에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해 하강기류, 차가워.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퍼졌다가 내려갔다가 또 퍼지고 만나서 상승하고 퍼지고. 오랜만에 하죠? 대기 대순환입니다. 자, 대기 대순환에서 여기 떨어지는 공기가 뭐였냐면 지구가 좀 높게 그려졌지만 아열대 고압대라고 배우셨었죠. 자, 우리가 체크하고 있었던 사막화 지역이 이 아열대 공압대에 의한 사막 주변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의 기온이 오르니까 이 적도에서 올라가는 이 상승 기류도 세진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힘도 세지더래요. 하강 기류도 세져요. 즉, 비가 원래 많이 오던 지역은 지구 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도 부근이나 해안 같은 데는 오히려 강수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반면에 이런 건조 지역, 즉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던 데는 상승 기류가 세졌으니까 하강 기류도 세져서 건조가 더 심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 지역은 강수가 감소, 오히려 더 감소하는 거. 하강 기류일수록 여러분 고기압, 맑은 날씨였잖아요. 감소돼서 사막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사막화랑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적 요인, 가뭄 혹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연평균 강수량 150mm 선과 연평균 강수량 600mm 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선생님이 그 분필로 색칠한 게 최근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분필로 그은 게 최근, 분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게 과거의 강수량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게 강수량 150mm 선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강수량 600mm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강수량 선이 보시면 다 남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 오는 지역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요 간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위쪽에 비가 안 오는 구간이 더 확장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장된 곳을 체크해 보니까 요렇게 빗금친 지역들이 150mm도 안 내리는 지역으로 변했다 이거죠. 여기가 정확히 사헬지대랑 일치하네요. 일치하네요. 아, 그래서 강수량선이 확실히 물러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 자료는 사헬지대의 강수 변동 자료입니다. 자, 강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자, 여기 1960년을 기준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옛날에는 비가 0보다 이상이,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이때쯤은 비가 왔다는 뜻인데 60년대 이후로 봤을 때는요,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비가 안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아까 자연적 요인에 장기적 가뭄이 있었잖아요. 편차를 보시면 굉장히 이 1960년 이후에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실제로. 그러니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막화의 자연적 요인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인위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위적 요인. 인간의 개입 때문에 생겼는데요. 인간이 그냥 갑자기 개입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구 변천 모형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다산다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죽었죠. 왜요? 의료기술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서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다산다사의 구조였죠. 그러다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그리고 의료기술 발달 이런 걸로 사망률이 확 줄어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자, 이미 유럽이나 아메리카 이런 선진국들은 이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바로 개발도상국이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가 개발도상국이네요. 그러니 인구 증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만들어야겠죠. 경작하고 방목하고 삼림벌채를 하니까 사막화가 심해졌대요. 자, 여러분, 그냥 경작, 방목, 삼림벌채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경작, 농산 지었어요. 근데 옛날에 사막화란 말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도 방목은 했어요. 근데 사막화란 말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도 삼림벌채 했겠죠. 근데 그때 사막화란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무슨 수식어? 과잉, 그리고 무분별한, 요런 과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내년에 가만히 놔둬도 자연은 자기 혼자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생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자생 능력을 넘어서는 것까지 경작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까지 방목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까지 삼림벌채 하니까 사막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라레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아라레가 아라레 주변이 옛날에 구소련이었습니다. 구소련. 소련이 대규모 목화재배를 위해서 엄청나게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대규모 농업단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필요하니까 이 아라해의 물을 쪽쪽쪽 그냥 다 갖고 오는 거죠. 다 갖고 오니까 거기에 물이 점점 없어지고 유량이 줄고 그러다가 주변 지역이 그러니까 사막화가 됐다. 사막으로 변했다. 네, 이게 인위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인구 증가에 따른 과잉 혹은 무분별한 아니면 뭐 과도한 이런 말이 붙어야 됩니다. 자, 국제연합 환경계획 이런 데가 있나 봐요. UNEP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사막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자연적 요인의 영향 약 13%, 얼마 안 된대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87%가 인위적 요인 때문에 사막화가 됐대요. 네, 그 말은 결국 인간이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국가들이 정말 이 과잉경작, 과잉방목, 산림벌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 인구 증가 늘어나는 걸 커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겠죠. 무분별하게 했지만. 근데 그럴 때 선진국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국 스탑! 너희 때문에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선진국들은 이미 지들은 다 할 거 해놓고 개발도상국을 제재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발과 보존이냐 그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자료를 볼 건데요. 아랄해의 옛날 사진, 옛날 범위하고 지금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란색 경계가 옛날 아랄해예요. 그러니까 쌤이 대강 그냥 이렇게 그려만 봐도, 분필로 그려만 봐도 원래 면적이 이랬대요.
이랬는데 지금 남아있는 물이 여러분 요거밖에 안 보이시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보면 과도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엄청나게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따른 과도한 경작 이런 것들이 수치로 보면은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그림이 1980년이고요. 큰 그림이 2014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제르라는 곳에서 과거에는 인구가 5963이었대요. 단위가 뭐죠? 단위는 1000명이네요. 5963 1000명. 네. 요랬는데 여러분 불과 몇 년입니까? 이게 34년이네요. 34년 만에 여러분 보세요. 인구 거의 3배로 뛰었어요. 가축 키우고 있는 거요. 14547, 14547이었는데 26000. 거의 올모스트 2배 뛰었네요. 니제르라는 국가는. 자, 여기 볼까요? 말리라는 국가는요. 7090이었는데 17086. 이것도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가축도 130, 13,000이었는데 34,000. 이것도 2배 이상 늘었네요. 자, 차드도 3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4513에서 13587. 네, 가축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자, 인간이 늘어났으니 이 인간이 먹을 식량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가축도 더 많이 기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경작도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과도한 방목, 경작으로 인해서 사회지대가 어떻게 사막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게 쌤이 확실히 흑백 전환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축 사육 두수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적정 사육 두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 정도 기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여기서 기르고 있는 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수치만 보시면 사막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요, 왼쪽 숫자 잘 안 보이시죠? 7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35라고 써 있습니다. 적정 사육 두수가 7인데 35, 5배나 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12인데요. 여기는 60이네요. 여기는 16인데요. 여기는 62네요. 여기는 9인데요. 여기는 28이네요. 여기는요 7인데요. 9네요. 여기는 5인데요. 11이네요. 여기는 5인데요. 4네요. 아, 여기 빼고는 전부 다 적정 사육 두수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7이고 14예요. 네, 여기가 수단 주변입니다. 수단 주변. 어마어마하게 과하게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풀이 자란다고 하면 적정 사육 두수라는 건 이 소들이 이런 풀 같은 걸 먹고 다음에 또 자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값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많이 키워버리면 이 뿌리채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다시는 풀이 안 자랄 겁니다. 황폐화가 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요 지역에서 있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우물에서 염소와 양에게 먹일 물을 기르는 수단 주민인데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목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림을 찍어서 교과서에서 업로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과하게 지금 방목이랑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아라레 주변에서 어떻게 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쌤이 흑백 전환을 해서 그런 건데, 자, 여기가 아랄해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랄해로 흘러가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이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기서 보면 강에서 관계지로 유입되는 수량에서 중간중간 강에서 빼내고 있는 유량이란 뜻이에요. 보시면 여기 초록색들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뽑아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라레로 흘러가는 물을 중간에 다 커트해내니까 아라레로 오는 물이 없으니 당연히 쪼그라들겠죠. 아니 선생님, 이 아라레로 흘러가는 강물, 이 물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보시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에서 시작하고 있죠? 신기조산대에서 시작한 강이에요. 신기조산대는 물탱크입니다. 만년설과 거기 있는 지하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생긴 강들인데 그 강물을 다 중간에 뽑아 쓰고 있고, 여기는 건조기후고 비는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라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수자원을 채취를 얼만큼 하고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수자원 보유율이에요. 우리 이 국가가 수자원을 얼만큼 갖고 있냐. 그리고 오른쪽은 수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자,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의 나라는요, 거의 제로예요. 베이스가 수자원 보유하고 있는 게. 근데 쓰고 있는 건 어마어마해요. 우즈베키스탄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쓰고 있는 거 어마어마해요. 네, 타자키스탄은 다행히도 수자원은 보유하고 있는 게 이만큼이고 쓰고 있는 거 요만큼 있네요. 키르기스탄도 다행이지만. 근데 이쪽
아라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수자원 보유는 얼마 안 하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채취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아라레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막화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사막화 지켜만 볼 수 없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니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난민. 특히 기후 난민이요. 기후난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전통 농업이나 아니면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난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해지대 같은 경우는 이 사막화 때문에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매우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이 물리적 충돌,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다르푸르 분쟁입니다. 다르푸르 분쟁. 자, 요 다르푸르 분쟁은요, 선생님이 항상 매년 수능에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계지리 4종 교과서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건들진 않았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교과서 4개에서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항상 수능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항상 수능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르푸르 분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푸르 내전의 원인은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 종족 분쟁 등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다? 사막화가 있다. 자, 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쟁을 봤더니 보니까 종교 다르고 막 민족 다르고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이면에 사막화가 있더라 이거죠. 왜냐? 사해지대에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북쪽계 아랍계 유목민들이 아랍 유목민들이 있었나봐요. 가축에게 먹이를 줄 풀을 찾아서 이쪽으로 남부로 정착한 아프리카계 농부의 거주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분쟁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정착농부와 유목민 사이의 분쟁은 다르푸르 종족 분쟁으로 번졌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그냥 겉으로만 봐선 종교 분쟁, 민족 분쟁이 나왔더니 그 애초의 시작은 사막화 때문에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런 거더라. 이런 분쟁의 원인이 있구나. 위치 수단 있는 국가에서 왼쪽 지역 여기입니다. 다르푸르 분쟁 지역. 네,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사막화 때문에 생긴 분쟁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있어서 갈등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서 먼지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황폐화되고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땅을 그리고 여기 뭐 풀이나 나무가 있는 걸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즉, 식생이 있는 거죠. 자, 이 식생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죠. 요 뿌리가 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 흙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막화는 여기에 이제 비도 안 내리고 이 식생이 황폐화돼서 얘네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맨 땅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잡아줄 친구들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흙들이 다 쓸려 나가요. 그게 토양 침식입니다. 토양 침식. 토양이 침식됐다 이거예요. 뭐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토양 침식 때문에 여기 있는 모래들이 더 많이 날리게 됐대요. 그러니까 꽉 잡아주는 식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래먼지 양이 증가하니까 그 먼지를 통해서 균 같은 거, 수막염 같은 것들이 다 퍼져서 사해지대에 엄청나게 수막염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물이 부족한데, 여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상하수도가 잘 돼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물 자원 이런 거 그대로 먹고,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예. 여러분 가끔 TV 이렇게 채널 돌려보시면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막 이런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사실 하는 게 좋겠죠. 네. 다 같이 잘 살면 좋으니까요. 지구촌 식구들이. 아무튼 이런 현실이다. 사막화 때문에 이러고 있다.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지대에 난민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난민 수가 여기 색깔이 가장 진한 게 엄청 많다는 뜻인데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 사헬지대예요. 싹 사헬지대예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1000명이니까 1000, 10,000, 10만 명 이상이 된 거 어마어마하게 많고 난민촌도 이렇게 많대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난민이 이렇게 많다. 사회재해 난민이 엄청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곡물 생산량 변화인데요. 이 하늘색 보시면 곡물 생산량이 2000년에서 2080년 예측한 건데 50% 이상 감소할 거래요. 50% 이상 감소하는 지역 어딘지 볼까요? 여기네요. 아, 어딥니까? 사헬지대죠. 사헬지대. 여기 사헬지대 체크돼 있네요. 여기. 네. 그러니까 사막화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앞으로 엄청 감소할 거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먹을 게 부족할 텐데요. 그럼 굉장히 큰 문제다. 네. 그리고 여기가 사막이니까 사막의 위쪽, 요쪽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수막염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빨간색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에 있는 요쪽이 사헬지대입니다. 사헬지대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적도거든요. 요렇게 적도가 지나가요. 자, 여기 적도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무슨 바람이었냐면요.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 불었거든요. 무역풍이 불었거든요. 어머! 이 딱 모래바람 일로 싹싹싹싹 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막염 발생이 이쪽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사막화 때문에. 모래먼지 타고 병균이 퍼지고 있더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막화가 병균도 많이 퍼뜨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걸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사헬지대 주변국의 식품 및 영양 상태 위험도입니다. 파란색이죠. 왜 이러지? 네, 아무튼. 네, 파란색이 매우 위험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국가 이름은 안 써있지만, 여기 지금 가장 심하다고 나와 있는 또 이 지역이 사헬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헬지대가 또 식품 및 영양 상태 위험도도 매우 높아요.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너무 힘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식수원 접근도 추이예요. 그러니까 식수원, 마실 수 있는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왼쪽이 농촌이고 오른쪽이 도시래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높아요. 그나마 조금 높은데, 농촌에 있는 비율은 매우 낮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식수원 접근도 퍼센트인데 굉장히 이 빨간색, 좀 흐린 색깔들, 여기가 다 흐려요. 여기 사헬지대에 있는 국가들이 식수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확률도 낮다. 사헬지대에 있는 이 사막화 때문에. 네. 자, 그럼 이렇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요거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 사막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방지하자, 예방하자 해서 협약을 만듭니다. 그 협약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사막화 피해 지역에 국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 사막화 방지 협약은 사막화가 일어나는 국가들만 가입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웬만한 국가들은 다 참여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막화 방지 협약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나친 방목 경작을 규제하려고 한대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고 한대요. 숲과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고요. 물자원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대요. 자, 여기 보시면 숲과 초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 이렇게 식생들이 없어가니까 일부러 식생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자, 바로 여기 사헬지대에, 여기 여러분 그 오른쪽 위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사헬지대 쪽에 아예 인공나무 벽을 세우는 거예요. 인공나무 벽을 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십니까? 요 라인 따라서 나무를 쫙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벽이 생겼으니까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엄청나게 큰 그레이트 초록색의 그린 벽이야 월.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화를 지금 방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 자원을 확보하려고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해수 담수화 사업. 그래서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소금물. 그래서 그거를 식수로, 그 일반 물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클러를 활용해서 하는 원형 경작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흑백 반전을 해서 조금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이 물이에요, 물. 우리가 관계농업, 카나트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냥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근데 그러다가 점적 관계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스프링클러 활용하는 원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물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절약도 되고 좀 이렇게 사막화를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다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농업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막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내용 정리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내용 정리가 끝났으니 관련 문제 풀어봐야겠죠? 지금부터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모두 풀어보셨나요? 자, 꼭 풀어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 그냥 풀지 않고 설명을 듣는 것은 답만 외우는 것이 되니 여러분들이 꼭 풀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이에요. 다음 자료에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은 무려 3점짜리 문제입니다. 볼게요. 가는 이슬람교 최대 성지가 있는 국가로 이슬람교의 성지 알아? 물어봤네요. 이슬람교 성지 3개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대 성지 어디입니까? 메카죠. 메카 있는 나라 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 여기 B가 되겠네요. 가는 여기입니다. 네, 가, B 여기 고르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와볼게요.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사하라 사막 위치만 알면 볼 수 있겠네요. 사하라 사막 어딘데요? 여기네요. 여기에 남부에 위치한 국가. 나는 A가 되겠네요. 나는 A. 네, 난 다 전통적으로 유목이 발달한 나라. 유목이 발달했으니까 건조기후 스텝 쪽에 있는 곳이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이동식 가옥인 유르트를 형성. 이게 딱 이동식 가옥을 형성한 문양이래요. 이걸 그려놨대요. 어딜까요? 여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다가 C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2번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수능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이 여러분 여기 이런 국가들 막 연속으로 붙여놓고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명확하게 지역성이 있는 나라들만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역시 작년 수능의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역시 3점짜리 문제가 되겠네요. 서남아시아 국가의 가 정책이네요. 자, 볼게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높은 건물 빌딩이 막 있는 걸 그냥 보이는데 아랍에미리트는 금융과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두바이, 아부다비 등의 국제공항, 쇼핑몰과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제금융, 물류, 관광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왜 이러고 있을까? 옆에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신도시, 킹 압둘라 경제도시와 같은 다양한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걸 하고 있네. 특히 관광, 금융, 물류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들 지금 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국가들은 뭘로 발달한 국가입니까? 바로 석유죠. 이 석유를 판 돈, 그것이 바로 오일머니였는데 이 오일머니로 투자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석유가 고갈되면 끝이니까. 그거와 관련된 주제를 고르면 되겠죠. 1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석유 산업 국유화? 아니죠. 요거는 옛날 일이죠. 네, 과거 선진국들이 석유 캐줄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싫으니까 이제 우리 거야 라고 했던 게 국유화잖아요. 아니네요. 쇠락한 공업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개발, 쇠락한 공업지역 얘기 나온 거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불량주택지구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틀렸네요. 비석유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요거네요. 요거. 석유로 발달했으니 석유가 고갈됐을 때 대비한 비석유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거. 관광, 금융 이런 것들.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5번 소비시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지역 조성. 자, 여기에 공업지역을 조성한다는 얘기보다 막 이런 거 다른 다각화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3점짜리였습니다. 네, 충분히 풀만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작년에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건조기후 여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행할 국가를 A시에서 순서를 찾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국,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행국은요, 두바이, 아부다비. 여기 있는 곳으로 갈 거래요. 두바이, 아부다비. 어디입니까?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UAE를 제일 먼저 갔네요. A, B, C에서 UAE 찾을 수 있죠? C입니다. C. 자, 첫 번째로 C를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다르푸르 분쟁이 있었던 국가를 방문했대요. 헉! 학생, 다르푸르 분쟁 알아? 물어본 거잖아요. 다르푸르 분쟁이 뭐였는데요? 지역 종교 갈등인 줄 알았더니 이면의 사막화 때문에 일어난 분쟁 그거 있잖아요. 근데 다르푸르 분쟁이 뭔지 모를 수 있겠네 학생. 그래서 밑에 힌트 또 줬습니다. 사헬지대 사막화 그리고 Great Green Wall. 사헬지대에 있는 국가를 지나간 거죠. B를 고르면 되겠죠. 네, B 수단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수단입니다. 수단. 네, 그 다음 세 번째 나일강 나 1등이요. 나일강의 삼각주 맨 끝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서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C, B, A 5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네,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수능의 9월 모의평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아주 화제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당시 수험생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선생님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그림이 다 있는데 학생들이 다 그냥 그 문제집만 풀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안 보고 문제만 열심히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막상 나왔을 때 뭔지 모르는 거야.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나는 뭔지 알았는데 가를 아예 모르더군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정답률이 사실은 그 출제위원분들이 거의 한 8, 90% 예상하셨겠죠. 솔직히 주려고 낸 문제였던 것 같은데 60%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0, 70%? 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정답률이. 네, 아무튼 볼게요. 가는요. 원형으로 만든 경작지죠. 원형 경작지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가운데 이제 끓어온 물 같은 걸 스프링클러로 착착착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 효율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고 봤던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요.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밑으로 지금 물들 흐르고 있죠. 나는 지하 관계수로입니다. 네, 이 지하 관계수로 우리 이름까지 체크해야 되겠죠? 요거를 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자, 볼게요. 가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주로 활용한다. 오아시스 농업은 오아시스 주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도 살짝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아시스 농업이라는 게 오아시스 주변에서 하는 농업을 통칭하는 것인데 근데 이 오아시스의 물을 활용한 농업도 오아시스 농업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오아시스에서 끌어온 물을 쓴다면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의 논쟁이 있었지만 확실히 정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오아시스 농업은 아니고요. 자, 2번 가는 원형 경작지 중앙에 전통 방식의 우물? 우리 이거 스프링클러 쓰고 있잖아요. 전통 방식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 나는 지하수를 통해 연결됐다. 맞네요. 지하 관계수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는 외래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자, 지하 관계수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기조산대에 이렇게 있고 지형이 쭉 있으면 요 밑에 지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은 걸 수도 있고요. 혹시나 비가 왔다면 산지에 부딪혀서 내린 빗물들이 지하수로 모인 겁니다. 이 지하수를 끌어옵니다. 어떻게? 지하로 요렇게요. 여기 마을까지. 네, 그런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요게 카나트였습니다. 카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기조산대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것이지 외래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가는 나보다 개발 시기가 이르다. 자, 아무래도 얘 카나트는 과거부터 썼던 것이고 원형 경작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5번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가 뭔지를 몰라서 틀린 학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사진 보시고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자, 같은 9월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구조, 산업구조 뭐라 봤구나, 산업구조. 그리고 인구구조도 알려줬대요. 그래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자, 가나 국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 일단 국가가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큰 두 국가
끝말잇기처럼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죠? 알제리비아.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는 알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다 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산업구조 기억할 때, 자,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의 산업구조는 반드시 중요해. 석유가 많은 국가하고 석유가 없는 국가의 발전 방식을 꼭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둘 다 석유가 높은 나라가 나왔네요. 어머, 어떡하지? 괜찮아. 너네가 아는 지식들을 활용해. 자, 볼까요? 산업구조를 봤더니요. 어머, 3차 산업, 2차 산업 비중은 비슷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1차 산업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학생,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금 체크한데 기후 알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알제리, 여기 밑에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아프리카 여기 북쪽 끝은 지중해와 만나고 있네요. 무슨 기후? CS. 근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 다 사막. 그럼 그나마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가 알제리가 되는 거고요. 알만 쓰겠습니다. 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만으로는 찾기 어려울까 봐 인구 구조 힌트를 줬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 가 국가는요. 남자하고 여자 비중이 뭐 그냥 그래요.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여기 B급 15에서 64세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 말은 주변에서 왔다는 뜻이죠. 남자 노동자가. 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많은 나라라서 이 석유 판 돈 오일머니로 자기 나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할 때 남자 노동자가 필요해서 주변에서 남자 노동자들이 왔었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알제리,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찾고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자, 석유 생산량 1위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알제리가 더 높대요. 틀렸네.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표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잘 사는 국가 두 군데, 터키하고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가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가가 더 많대요. 틀렸네요. 자,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자, 나는 가보다 청장년 인구의 유입이 많다. 학생 눈 떠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은 맞네요. 근데 왜 우리는 유입이 많은지도 알아야겠죠? 석유 판 돈으로 개발할 때 남자 노동자가 필요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가는 아프리카, 알제리는 아프리카에, 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국가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지역 쟁점, 사막화를 알아보고 관련 문제들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단원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단원 이제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선진국 파트가 나옵니다. 선진국 파트로 선생님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